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1주차 강의에 대한 문제 중심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 투자론 1주차는 경영학의 그 강론과 재무관리의 구성, 그리고 그 재무관리 내용에 구성된 이론들을 나열을 해서 그 중에 이제 증권 투자론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큰 범위에서부터 조금씩 좁혀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은 경영학의 강론들이다. 주요 5대 강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그만 사업을 하더라도 일단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사람을 구할 수도 있고 건물도 구할 수 있고 기계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제일 먼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돈을 확보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반도체로 가겠다 그러면 반도체 전문 인력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야 되죠. 사람.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면은 반도체 전문가가 반도체 생산 설비가 어떤 건지도 알고 최근 반도체 시장에서의 트렌드도 이해를 해서 어떤 쪽의 제품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도 알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계를 사고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만들어 놓으면은 되냐? 누가 사갑니까? 알아야 사가죠.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를 알려야죠. 그게 바로 광고예요, 광고. 그러면은 광고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고 돈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물건을 사면은 바로 돈을 주고 현금으로 거래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건 외상으로 되고 어음으로 되고 또 할부로도 팔고 이러니까 지금 내 금고에 있는 돈이 이게 다 내 돈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돈은 아직 안 받은 돈도 있지만 어떤 비용은 아직 안 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손익이 얼마가 났는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장부를 기록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부로 얼만큼의 손익이 났는지를 계산해야 된다. 돈을 관리하는 게 재무관리고 사람을 관리하는 게 인사관리고 기계를 원재료를 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생산관리고 광고를 하는 게 판매관리고 마케팅 그리고 장부로 기록하는 게 회계학이에요. 이게 이제 프랑스의 그 페이율이라는 그 경영학자가 분류한 건데 이 방법이 뭐 지금까지도 다 쓰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뭐 MIS가 그 경영학의 한 기능으로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본래의 그 기능은 아니고 그냥 단지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그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 그래서 MIS 요 앞자를 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경영 환경 우리 그
주변 환경이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것 뿐이지 주요 기능은 이 5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재무관리의 3개의 중요한 강론을 열거한 것이다. 아닌 것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재무관리의 3대 강론으로는 경영자의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 결정하는 기업 재무와 증권 투자론, 금융기관 경영론 요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업 재무는 corporate finance라고 하고요. corporate finance. 그다음에 투자로는 security investment. 그래서 증권 투자론. security라는 말은 뭐 안 쓰기도 하고 investment라고도 investment. investment라고 하면은 바로 이제 투자론. 금융기관론은 financial institute theory라고 하죠. 이렇게 3가지가 중요한 3대 강론입니다. 보험론도 중요한데 이 앞에 것에 비하면은 좀 중요도가 떨어지죠. 보험론을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기관 경영론의 금융기관 중에 하나로 보험회사를 다루니까 그것이 이제 그 보험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답이고요. 기업 재무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는 무엇이냐 이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영학을 보면은 그 재무관리하고 아까 여기서 봤듯이 그 여기서도 돈을 관리하지만 요 회계학에서도 돈으로 경영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돈은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결정을 하는 거고요. 요 회계학에서 얘기는 그렇게 움직인 돈의 흐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돈을 다루더라도 회계는 과거에 기록을 하는 거고 그 재무는 미래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둘 다 돈을 관리하는 거죠,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 만들어진 정보를 그 재무에서 활용을 하고 또 재무에서 만들어진 기법을 회계 자료를 작성하는 데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회계와 재무가 조금 그 연관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재무 쪽을 공부를 잘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은 회계 원리부터 듣는 거예요. 회계 원리. 그래서 회계 원리를 듣고 그 다음에 기업 재무를 듣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좀 이해하는데 쉽습니다. 그런데 회계에서 얘기하는 그 2가지 기능이 있는데 회계의 기능은 2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기록을 하는 거죠. 기록.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활동을 그 화폐 단위로 기록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부로 기록을 하는 거죠. 장부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일정한 시기마다 이거를 이해관계자들에게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는 것은 재무제표라는 양식으로 보고를 해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진 양식이 아니고 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정해놓은 양식에 맞춰서 회사의 그 재산 상태나 영업 성과를 보고를 해요. 그럴 때에 이 재무제표에 4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기본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재무상태표는 현 대차대조표라고도 해요. 대차대조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대차대조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 본문 강의할 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자산, 이쪽에 자산, 이쪽에 부채, 이쪽에 자본 해서 나타내는데 자산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건들, 그리고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돈, 자본은 그 갚아야 될 돈을 갖고 나면은 남는 내 돈, 그게 바로 자본이에요. 그랬을 때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투자의 내용을 나타내요. 투자의 내용이라는 것은 자금 운용이에요. 투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쪽에 반도체로 되어 있고요. 현대자동차는 여기가 자동차 설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느냐는 것은 곧 그 CEO가 어떤 투자를 했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대차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쪽은 그 부채, 이쪽은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비를 사가지고 있는데 이게 100이에요, 100억. 그런데 내가 여기를 50 했다. 이러면은 50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이고 50은 그 주주에게 출자받은 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50 빌려서 주주에게 50 출자받아서 100을 만들어서 반도체 설비를 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업 재무의 기능은 바로 이 재무 상태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재무 상태표에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는 이제 그 회계원리나 다른 과목에서 좀 더 자세히 공부하면 될 거고, 말 그대로 이건 손익이 어떠냐, 이건 재무 상태가 어떠냐, 이건 손익이 어떠냐, 현금 흐름이 어떠냐, 자본이 어떻게 변동했느냐, 이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증권 투자로는 누구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인가 했죠. 경영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것은 기업 재무라고 그랬죠. 기업 재무. 물론 경영자도 증권 투자를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뭐 그거는 별개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죠. 노동자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투자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증권 투자론의 입장은 아니죠. 채권자는 채권자도 해당이 되겠네요. 증권 투자론. 왜냐면은 주식을 사는 주주만 채권 투자자가 아니죠. 채권을 투자한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채권은 여기서는 안 합니다. 그 증권 투자론 시간에서는 주로 주식만 하죠. 채권은 저쪽 그 금융기관 쪽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투자자라고 하면은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채권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주와 채권자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거고, 다음 중 금융기관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변수가 뭐냐 이거예요. 금융기관은 고객에게 예금을 받아서 그거를 기업에게 대출해줘가지고 먹고 사는 금융중개기관이에요. 금융중개회사죠. 그러면은 이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금에는 낮은 금리를 주고 대출에서는 높은 금리를 받아야 되죠. 그것을 예대마진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중요하죠. 금리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익을 많이 낼 수도 있고 적게 낼 수도 있어요. 손실을 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금융기관들은 금리가 내리면은 대출 금리는 천천히 내리면서 예금 금리는 빨리 내리고, 또 금리가 오르면은 대출 금리는 빨리 올리고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면서 이익을 보고, 이래서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하는 데가 금융기관뿐만이 아니에요. 다 그렇죠. 우리가 국제 유가 오르면은 주유소들이, 정유회사들이 그 유가 오른다고 하면 바로 그 휘발유 가격 올려놓고 기름값 올려놓고, 내린다고 할 땐 천천히 내리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금융기관에서는 금리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예대 마진을 확보하는 것이 주 수입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에서는 금리를 가장 중요시하고, 또 금리 변동으로 해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손실, 그게 금리 변동 위험인데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제 재무이론, 3대 강론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는 거다.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 3대 강론은 기업재무, 투자론, 금융기관론이라고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 다루는 또 추가적인 중요한 이론은 퍼스널 파이낸스, 리얼 에스테이트, 인슈어런스, 이 세 가지예요. 물류관리는 재무이론이 아니죠. 이거는 생산이나 뭐 마케팅이나 이런 쪽에서 그 물류관리하는 그런 얘기고, 우리는 개인 재무나 부동산, 보험론이 모두 조금 그 우리나라가 갖는 좀 특성이라고 할까, 그런 편견 때문에 좀 발전이 좀 더딘 분야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환경이. 다음 중 기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고르면 어떻게 되냐? 기업은 자본을 필요로 하면서 기업은 항상 그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한 자금을 항상 필요로 해요. 그래서 자본 수요자가 되고, 가게는 자본 공급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여윳돈을, 그거를 그 자본 공급을 하는 입장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본을 공급하는 개인은 증권을 사는 거죠. 그렇죠? 증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 공급자와 증권 수요자는 모두 개인이고요. 자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증권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물과 옵션 등 파생금융 상품은 이론적으로 어디에 포함되느냐?
이 파생금융상품, 이거는 파생증권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증권. 그래서 증권투자론에 포함이 됩니다. 증권투자론. 그래서 워낙 이제 그 공부해야 될 양이 많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별도 과목으로 파생금융상품으로 운영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자본시장론에서 함께 다룬다고 했죠. 증권투자론에서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뭐냐? 차트. 차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 종목을 고르고 어떤 가치 평가를 위한 모형을 통해서 내재 가치를 구해내는 거. 이런 게 다 기본적 분석이에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은 차트라고 했죠. 기술적 분석의 차트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문제 중심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2주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